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3장의 경영학 기초. 아마 여러분 경영학을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경영학, 이게 쭉 시스템을 갖다 중심점으로 배웠던 경영학 기초 이론이 이제 단원의 막을 내리고 여러분과 함께 요점과 그리고 앞쪽에 있는 기출 문제를 갖다 얘기해서 우리가 쭉 본다면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이야기가 단원별 주요 출제 예상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맨 뒤쪽에 우리가 쭉 가 있지만 앞쪽에 우리가 연결할 때마다 앞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뒤쪽 문제를 어떤 단원으로 푸느냐면 기초 확인 문제. 아마 여러분들이 책 속에서 내용이 끝나면 뒤에 연결되는 기초 확인 문제가 20개 여러분들과 함께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데 다 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거 체크하며 한번 쭉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끝나면 이제 1번부터 40번을 갖다 이야기하는 실전 문제, 바로 여러분하고 역시 책 속에 뒤쪽에 있는 문제 중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설도 있고 주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같이 진행하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문제를 40개인데 다 풀 수는 없고 이 중에 우리가 바로 필요한 부위를 갖다 골라서 여러분하고 쭉 보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로 4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심화 문제다. 그래 역시 책 뒤에 연결이 돼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긴 문장 소개. 우리는 항상 이런 긴 문장 속의 문제를 갖다 주는 이런 유형을 역시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데, 심화학습 문제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발췌해서 몇 개 문제를 같이 풀며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심화학습 문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다음 파트 4에 가면 이제 4와 5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뒤쪽에 맨 뒤에 뒤에 가면 경영 뒷부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쭉 가고 그 다음에 달아서 뒤쪽으로 가서 바로 여러분들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계속해서 이제 뒤쪽 가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파트 4는 단원별 주관식 대비 고사 문제 그러는데 6번부터가 아마 뭐가 되느냐 하면 주관식에 대한 대비 모의고사로서 6번 이야기가 바로 경영학에 뭐가 되느냐 하면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에 되느냐 하면 뒤쪽에 역시 연결돼서 나가면 바로 최신 경영 문제 어떤가 하는 걸로 5 영역을 구분하며 앞에 3 분야는 우리가 경영학 이론 뒤쪽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5와 4의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뒤쪽에 아예 뒤쪽에 가면 붙어 있다라는 걸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 제가 일장 할 때 얘기부터 마케팅 때부터도 그렇게 해왔죠. 이듯이 오늘도 이제 여러분하고 1시간 동안에 바로 경영학 20권 가는 출제와 그리고 주요 확인은 이런 방법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며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다 답이 있고 해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얘기해서 해설이 있는 이야기를 또 반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를 집으며 같이 공부하는 걸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가 되고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제 경영학의 맨 뒤쪽에 보면 뭐가 되느냐 하면 단원별 출제 예상 문제가 단원별로 3장의 경영학 기초는 어떤 거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초 내용을 갖다 단원별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이 단원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의 경영학의 발전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알지만 고전적 관리론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 과학적 관리법,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됩니까? 프랑스 피오리만한 관리 과정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가면 바로 외부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공무원 관료제. 이 3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고전적 관리론이다 하는 말을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인간이 매우 중요하다. 너무 일 속에 사람을 끌어여는 고전적 관리론, 특히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사람을 바로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하고 하나의 뭐가 되느냐 물건 생산에만 역점을 둔다는데 비판을 받고 있죠. 인간이 돼야 되겠다, 인간 중심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메이오의 호손 실험에서는 심리적인 부위가 중요하지 물리적 부위가 중요한 건 아니다. 환경을 좋게 한다 그래가 사람들이 어디에 되느냐 기분 좋게 일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 위안을 줘야 되며 바로 인간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감정,
이 감정을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된다 하며 또 공식보다는 비공식 조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했던 바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얘들은 너무 지나치게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전적 관료는 일 중심이라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사람 중심. 그래서 제가 항상 중간에 뭐가 되냐 중도를 취하는 게 경영과학이었다 해서 경영과학의 버나드와 사이몬이라는 학자가 나왔죠. 요까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경영과학까지가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근대적 경영학이라면 그 이후에 이제 시스템 이론이라든가 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바로 상황 이론이라든가 제트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바로 무질서 속의 질서라는 이런 이야기들까지 뒤에 쭉 가서 해야 되냐 오늘날 경영학의 발전사를 쭉 한번 단계별로 체크하는 거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의 대상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분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명합자 유한 주식 그다음에 그 중간에 뭐냐 바로 여러분들 유한과 그 다음에 주식 사이에 나오는 중간 상태 유한 책임 회사라는 이야기 있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어떤 걸 내려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쭉 우리가 정리를 했고 전략 방법 바로 여러분들 브루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바로 레드 브루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하는 시장의 형태 변화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아야 되며 그 다음에 레드오션과 블루오션과 유비쿼터스의 전략을 이해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 경영 전략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5가지 이야기가 쭉 연결이 돼 나왔죠. 그 이야기를 갖다 우리 5가지를 뭐 예를 들어 라이프 사이클에 의하여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바로 경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런 이야기 5가지를 갖다 PM의 이론까지 했던 거 체크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경영혁신의 기법에는 바로 여러분 관리 과정이냐 아니면 뭐가 되냐 바로 일종의 심리적인 의의들이냐 근위를 올리는 ECR 제도냐 뭐 이런 혁신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쭉 하며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한 단계 한 단계 바로 우리 라이프 사이클에서 가치가 올라가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했죠? 혁신이라고 했죠. 혁신의 물결을 갖다 우리는 전부 다 묶었을 때 변혁이라고 불렀던 이런 용어들 바로 선생님이 다 얘기했는데 또 반복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앞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쭉 여러분 봐주시면 28장까지 우리가 바로 경영 파트 3파트의 내용을 한번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이 단원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국의 경영학의 발전 과정을 필히 알아라. 기업의 경영 형태, 기업의 종류를 우리는 반드시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 경영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지를 알아라. 그 다음에 경영 기법에서 중요한 5가지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브루오션, 레드오션, 브루오션, 유비쿼터스의 전략이 어떤가를 생각하자. 그리고 경영 혁신의 기법이 어떤가를 생각하자 하는 이야기를 쭉 우리가 봤을 때 경영학의 기본 이론을 여러분하고 얘기했던 거 체크를 필요해 주시며 이제 문제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다 답이 있고 또 뭐 기초문제는 답만 나왔지만 심화학습의 문제나 이럴 때는 해설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 다 풀 수는 없고 여러분들은 필히 다 푸셔야지만 선생님은 시간을 걸기 위하여 간단하게 우리가 체크만 하며 나가고 여러분을 리드해 주는 역할 선생님이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리드하며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저희 카페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선생님들에게 기부천사로 오는데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는 것보다는 학생이 공부하며 가게끔 해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며 선생님들에도 제가 대표로서 항상 주문하는 게 공부할 수 있게끔 정말 학생들이 공부하게끔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게끔 돼서 꼭 얘들은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매우 얘기했습니다. 다 풀어주다 보면 선생님이 의존형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며 뭐 중요한 랜덤을 골라서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자주 절개하는 말이 그렇죠. 학원 다니면 망하는 수가 있다. 왜? 학원에 가르쳐주는 만 하면 된다. 선생님들이 골라가 왜 인기 위주로 강의를 한다 이거죠. 이것도 딱딱 될 것 같지만 시험지 받으면 전혀 안 돼. 이유는 왜? 너무 분량이 적다. 그래서 솔직히 분량을 많이 취급해야 되며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많이 풀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학원 석 달 다니면 혼자서 공부하면 2주 동안에 자기가 얘들이냐 작심만 하면 끝날 양이다 이거죠. 공부 양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얘들이냐 현재 문제를 갖다 푸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많이 하는 거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학원 다니면 100명 중에
뭐 어떤 시험을 본다 그러면 한 5명 정도 이내 합격하지 합격하는 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거죠. 왜? 본인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잔소리 같지만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리며 제가 다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몇 가지 골라가며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문제 확인 문제에 바로 1번부터 2번까지 이 단어는 아까 설명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 크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됩니까? 6가지. 여기에 경영의 발전 과정을 알자. 기업의 형태 분류를 알자. 경영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자. 그 다음에 경영혁신의 기법 5가지, PM의 이론까지. 그 다음에 레드오션, 블루오션, 유비쿼터스 개념을 알자. 그리고 경영혁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혁신이 모이면 뭐가 되냐? 변혁을 일으킨다. 이노베이션을 혁신이라고 하죠. 혁신이 일어나면 모으면 변혁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얘기했고 이제 기초문제에 있어서 여러분하고 가장 먼저 2번 문제를 보죠. 바로 뭐가 되냐? 주식회사의 특징. 뭐 오늘날 기업은 거의 태반이 뭐가 됩니까? 경영학의 대상은 주식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에는 3대 기구, 주식회사의 특징, 이건 틀림없이 시험에 나오게 된다. 그런데 여기 바로 설명에 옳은 것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의 전과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정권을 얻어야 되니까 내가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팔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거죠. 주주는 무한이 아니라 유한 책임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은 철저히 분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인적 결합이 아니라 물적 결합이다. 왜? 일주의 1의결권을 가지면서 바로 주주가 몇 건의 주식을 가지느냐에 따라 자기의 발언권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까지가 들렸죠. 근데 자본 조달이 용이하다. 아무래도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갖다가 주식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과세가 대상이 되며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기업이 내는 세를 우리는 법인세라고 말하죠. 바로 우리 보통 개인은 소득세를 냅니다만 여러분들 왜 됩니까? 주식회사는 바로 철저히 뭐가 되냐? 법인이란 말은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다. 그런 대신 법인세를 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게 2번의 정답은 5번이 맞다. 그럼 문제를 그냥 푸는데 급급하지 말고 하나하나 생각하며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쭉 넘어가서 6번에 가면 바로 다음 중 타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는 무엇이라 부르느냐. 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여기 엄마 회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들 회사, 손자 회사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간다는 걸 얘기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기업의 집중. 하나의 기업보다는 여러 개의 기업이 파워를 같이 가지는 게 훨씬 더 되느냐 파워링하다. 그래서 기업이 2개 이상 기업이 서로가 외적 결합을 할 때는 우리를 기업의 집중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가 키워나가는 걸 기업의 집적이라고 했어요. 집적. 바로 여러분 돈을 벌어서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걸 집적이라는 말을 쓰죠. 기업의 집적. 이런데 기업의 집중은 2개 이상의 외형에서 일시적으로 빨리 모이고 빨리 얻어야 되느냐 커지기 위한 방법이 기업의 집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엄마 회사가 있고 여기 자 회사가 있고 손자 회사가 있다. 이런데 보통 엄마가 아들 회사에 투자를 했다. 이럴 때는 뭐가 되죠? 바로 법적 독립성은 각자 가지지만 경제적 독립성은 어디 되느냐? 상실한다. 왜? 만약에 아들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가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들의 이익을 항상 20%만큼 오회사는 챙기는 이런 이야기가 되며 지분법 적용 주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지분법 적용 주식회사. 그리고 이 엄마 회사를 갖다 우리는 홀딩. 바로 홀딩이란 말은 포함한다. 그런 얘기에서 컴퍼니라는 말을 갖다 쓰죠. 홀딩 컴퍼니. 바로 지주회사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나중에 가면 회계 쪽에서는 뭐가 됩니까? 금융자산을 얘기할 때 이거 맞죠? 바로 여러분들 단기매매 정권이다. 이걸 갖다 요즘은 손익 인식. 바로 손익을 갖다 바로 인식하는 바로 단기 인식, 손익 단기 인식. 바로 뭐가 되냐? 바로 채권.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분법 적용 주식.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나중에 뭐가 됩니까? 우리가 얘기한 가운데서 뭡니까 그 투자 자산 속에서 우리가 배울 때 많이 그렇죠. 단기 매매 정권, 매도 가능 정권, 그 다음에 또 만기 보유 정권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약간 손익 인식, 요 IFRS가 되면 회계 제도에 바뀌었던 이야기들도 회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옛날에 배웠던 이런 용어가 지금은 바뀌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소. 이게 바로 이제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라고 불러주는데 여기 바로 정답은 지주회사가 정답이다 하는 말.
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가면 기업의 경영에 관한 윤리적 이슈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윤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 의되는 자는 횡령을 하지 마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가 되냐? 환경을 파괴하지 마라. 안정에 불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고 나서는 안 된다. 이거 다 하나의 윤리적 이슈에 해당되지만 수익성 제고. 이 수익성은 기업이 만약에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라면 기업은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기업은 반드시 수익성을 갖다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윤리적인 어떤 문제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수익성 추구. 이거는 윤리적 문제와는 관계없이 기업의 본질적 기업은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되며 돈을 벌어서 종업원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고 집세를 주고 무너지지 않아야 되지. 만약에 그게 종업원에 월급을 못 주고 사회에 피해를 준다면 기업의 사회적 사명을 다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쭉 보면 뭐 내용을 너무 여러분 답이나 이런 건 기초 부위는 쉬울 겁니다. 그러나 뭐 가끔 가다가 저쪽에 15번에 가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18번을 보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페이올이 말한 페이올이 뭐를 얘기했죠? 관리 과정론을 얘기했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포스코다 그런 말을 얘기했던 거 바로 고전적 관리론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그 다음에 관료제 웨버의 관료제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프랑스 페이올의 포스코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포스코는 바로 제가 쉽게 이해하라고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짜고 지휘를 하고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한다. 지오는 조정과 통제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짜고 그냥 명령이라고 하는데 명령은 지휘란 말을 쓸 수가 있죠.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거는 바로 여러분 3번이 18번은 3번이 정답이다. 그런 얘기로 답을 갖다 예고 바로 포항제철 공장을 생각하는 포스코. 그 다음에 프랑스 페이올이라는 학자가 주장했고 과정론에 관리를 하는 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갖다가 얘기하며 포스코를 주장했던 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냐 하나하나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하면 문제를 풀어간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19번에 보면 다음 중 버나드의 관계가 되는 걸 고르시오 이랬습니다. 버나드 그러면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인적 자원 관리론이 너무 사람을 중심적으로 다음에 고전적 관리론은 철저히 일 중심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걸 중앙으로 가져오게 하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너무 여기는 고전적 관리론은 일에 대하여 일을 철저히 잘 밀고 나가자라는 게 고전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에서는 뭐를 갖다 얘기했는데 그럼 사람이 전부다 이렇게 편중을 하다 보니까 이 중앙으로 오자. 그럼 이 중앙에 온 게 뭐가 되냐? 바로 경영과학이 되는 거죠. 경영과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변경되게 된데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경영과학이 되면서 전에도 말했지만 IT라는 얘기가 도입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 이때 1과 2에까지만 해도 인간은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인간은 모든 의사결정을 완벽하게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IT가 나오면서도 인간의 한계성을 갖다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얘기를 했죠.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말을 쓰죠. 제한된 합리성. 제한성 속에 합리성을 갖다 추구한다. 제한된 합리성을 갖다 우리가 얘들이냐 바로 찾는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 버나드라는 학자와 사이몬이라는 학자가 있다고 하는데 버나드는 인간은 어떤 의사결정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뭐가 되느냐 조직을 통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조직론을 갖다 강조했죠. 인간의 한계성을. 그럼 여기서 뭐냐 그러면 사이몬은 공동의 의사결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을 갖다 모든 한계성을 극복하자 하는 이야기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나드는 이런 조직을 통해서 모두 다 이끌어가는데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 방법은 바로 권위수용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 권위수용설은 바로 여러분 기부에 대한 테이크, 노력에 대한 대가를 공정하게 줬을 때 사람들은 따르고 자기 말을 믿더라. 이게 권위수용설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기부와 테이크, 공헌에 대한 대가를 공정하게 취급해줘라 하는 이야기를 제시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권위수용설이 되며 이렇게 될 때 하부는 상부를 따를 거다 하는 권위수용설을 얘기했죠. 그럼 이 사람은 사이몬은 뭐냐?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면 그러면 CEO는 뭐 할래? CEO는 뭐 하죠? 바로 이 공정한 대가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관리자다. 딴 것보다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갖다 공정하게 이끌어가는 관리자 역할을 해준다 할 때 버나드 사이몬이 인간의 한계성인 IT가 나오면서부터 제한적 합리성을 갖다 강조하며 이는 조직을 통하여 공동 의사결정을 통하여 그럼 조직을 잘 이끌어갈 때는 공헌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줘야 하부가 상부의 말을 따라 듣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반면에 여기는 공동 의사결정은 뭐 CEO는 그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뭐만 챙기느냐 돈만 챙기느냐 아니다. 바로 기부와 테이크의 공정한 바로 관리를 해주는 관리인의 역할을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1단원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내용과 그리고 첫 번째 나와 있는 뭐냐 기초확인 문제 1번에서 20번까지를 가볍게 우리가 한번 달아봤고 이제 다음은 실전 문제를 갖다 우리가 통해서 이제 문제를 갖다 진행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실전 대비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기초 확인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몇 개 풀어봤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실전 대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실전 대비 문제에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 이야기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쭉 보면은 뭐가 되느냐 하루에 할 일을 갖다가 왜 되느냐 그러면 아예 결정을 해줬다. 바로 태스크 관리라고 얘기하죠. TASK 그런 태스크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두 번째 기초적 시간 연구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길브레드라는 학자와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럼 길브레드는 더브릭이라는 말을 갖다 쓸 정도로 길브레드의 이름의 영명이 뭐가 되느냐 더브릭입니다. 이 더브릭을 통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인간의 경제적 통자 이거 바로 테일러와 함께 길브레드는 바로 중요한 기초적인 시간 연구를 얘기했다. 얼마 일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이야기를 결정했죠. 그다음에 차별적 성과급을 갖다가 우리가 넣었다. 그렇죠? 일을 잘하면 월급을 많이 주고 일을 적게 하면 월급을 적게 주는 소위 차별 성과급을 도입했다. 그래서 궁극은 뭐가 되느냐 저가격 쉽게 얘기하여 저가격 고임금이라는 이야기 이거는 바로 포드 이야기죠. 동시관리를 얘기한 포드회사 일대 사장이 바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힘든 작업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자. 그래서 왜 되느냐? 바로 노동자에게는 월급을 많이 주되 물가를 갖다 낮추자. 그래 저가격, 고임금 하는 포드의 사회 봉사주의라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기업가들이 정말 자기도 돈벌이에 연연하지 결코 왜 되느냐 그러면 물가를 낮춰주고 임금을 올려주는 이런 거는 이론은 이건데 포드의 산고는 이건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더라. 그럴 때를 포디즘이라고 얘기하죠. 테일러 이야기가 맞다 이럴 때는 테일러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테일러 말이 어디에 들었냐 그러면 자기 혼자에게만 해당되더라 이럴 때는 테일리즘이라는 말을 갖다 쓰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포드도 역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포드 이론이 맞는 이야기는 포드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포드 혼자만의 생각이다 이럴 때는 포디즘이라는 말을 갖다 쓰더라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정하듯이 포드 혼자만의 망상이었다. 포드가 어디에 됩니까? 바로 중요한 이야기 저가격 저물가를 얘기하는 거죠. 고임금을 갖다 얘기했던 이야기는 포드 혼자만의 뭐가 되느냐 생각이었고 정말 기업가들은 돈을 벌면 의대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역점만 두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지만 비판적 이야기였다 하는 이야기가 실전 문제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6번에 가서 여러분 인터넷 비즈니스란 말을 쓰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시대 소위 MIS 시대다 이러며 전자상 거래가 만연하는 시대를 얘기하죠. 여기서 바로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일종의 옥션을 동원한 바로 제품 구매는 B2C의 거래라 할 수 있다. 그렇죠? B는 바로 기업을 얘기하고 C는 바로 컨슈머하는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상거래를 위주로 하여 탈피하여 인터넷 비즈니스가 확대되며 다시 모바일 인터넷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공동구매 이때는 바로 C2B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C2C가 되죠.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좀 정리를 해둬야 될 게 바로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B가 뭐냐?
B는 바로 비즈니스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비즈니스다 하는 말을 써서 B는 바로 기업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고 B를 앞으로 쓸 때는 기업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슈머다 그럴 때 컨슈머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소비자는 뭐를 갖다 쓰느냐? 앞으로 C를 갖다 많이 씁니다. C.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정부를 나타낼 때 정부는 가버먼트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죠. 이때는 바로 정부를 G로 나타내자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 그럼 바로 소비자와 소비자의 상체. 그렇기 때문에 C2C가 돼야 된다는 게 여기서 잘못된 이야기가 되고 바로 틀린 말은 3번이었다. 이러죠. 기업 대 기업의 거래는 B2B다. 맞죠? 그 다음에 인터넷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관한 여러가지 서비스는 검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안내 기능을 가지며 서류 사업을 갖다가 포털에 의하여 포털이라고 말한다. 사업의 유형을 포털이라고 말한다.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는 C2C, 소비자의 단체를 C2C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8번에 가서 바로 테일러가 말한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하고 물었습니다. 바로 생산 및 작업의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임금을 많이 주되 노동자들에게 의대가는 노무비는 절약하자. 그래서 고임금 저노무비. 고임금은 노동자를 위하여, 저노무비는 바로 기업가를 위한 사용자를 위하여 노사의 분쟁은 해결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차별성과급을 도입하여 고임금 저노무비가 진짜 된다면 노사의 문제가 왜 터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안 된다 이거죠. 혼자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테일리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작업 현장의 중심에 경영 혁신화가 됐다. 이런데 작업 현장의 중심의 경영 혁신화라고 볼 수는 없다. 왜? 여기는 바로 작업 현장의 중심의 경영 혁신화가 안 되고 바로 이건 뭐가 되느냐? 일종의 하나의 작업 중심의 경영 혁신화는 포드가 뭐가 됩니까? 바로 컨베이어 시스템을 갖다 도입해서 뭐가 됩니까? CS를 도입하여 힘든 작업으로부터 인간을 갖다가 해방시켜주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포드가 말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경제적인 인간관 맞고 과학관리 차별성과급 맞는데 작업 현장 중심의 경영 혁신화의 이야기는 CS 컨베이어 시스템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고 3번이 여기서는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가죠. 다음 중 인간의 중심에 뭐가 되느냐 행위를 갖다가 두고 이론을 말했다. 그런데 인간 행위 중심에 관계가 없는 사람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메이오. 메이오는 바로 인간관계론이 굉장히 대들보와 같은 사람이죠. 바로 여러분 그 다음에 버나드 사이몬. 경영과학에 굉장히 중요한 인간 행위에 역점을 두죠. 알리리스 승수 미승수 이론하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사람은 누구나 미승수가지만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승수해진다. 그러면 그 승수해지지 못했을 때는 바로 그것은 조직의 책임이다 하는 승수 미승수론을 얘기했던 게 바로 아지리스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알아둬라 하는 말이 되고 그다음 12번에 의사결정 중에 자주 발생하며 구조가 명확하다. 확률이 100%다 그러는 건 바로 정령적 의사결정이다. 누구든 아는 예를 들어 장학금을 신청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건 바로 정령적이 되죠.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을 얘기하는 확률이 100%를 알려졌을 때를 우리는 말하는 이야기 1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5번 들어가서 구매, 생산관리, 유통, 마케팅, 회계, 서비스가 예드는 전반적 여러 업무를 바로 우리가 예드느냐 그럼 통합해서 경영지원의 효율성을 정대하는 거 ERP 여러분 잘 아는 전사적 자원관리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전 회사, 전 직원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원관리에 참여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16번에 목표에 의한 MBO, MBO의 설명 중 틀린 것 그랬는데 MBO는 바로 매니지먼트 바이 뭐가 됩니까? 오브젝트에서 바로 목표를 세워놓고 운영하는데 바로 상사와 부하가 같은 자리에 있으면 너의 목적은 여기까지 달성하면 너는 잘한 거다 하고 미리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 가서는 체크를 해서 네가 이런 점이 미흡됐지, 네가 이 부분은 못했지 하며 나중에 뭐가 되냐 평가를 할 때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갖다 직접 앉아서 대면하며 간다. 여기는 철저히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양을 중심으로 하죠. 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질적으로 평가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네가 100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 목표가 달성된 거다.
이는 바로 양을 중심으로 하지 질을 중심으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4번이 내용이다, 틀린 말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쭉 넘어가서 20번에 가면은 뭐냐, 선도기업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바로 선도기업과의 당내 기업의 차이를 없애려한다, 모방할 수밖에 없죠. 벤치마킹이다 하는 1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22번에 보면 HA 사이먼은 조직이론에 대하여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바로 합리적 경제인 가설, 열 아닙니다. 제한적 합리성을 강조했죠. 합리적이다 못하죠. 왜?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고전적 관리론이나 인적 자원 관리론까지 때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IT가 존속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과학이 되면서부터 대학이나 큰 부속에서는 대형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컴퓨터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시대가 오며 사람은 바로 제한적 합리성밖에 없지 완벽할 수가 없다 하는 걸 얘기했겠죠. 이게 바로 3번이 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뒤까지 우리가 나가면 뭐 좋은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29번을 보죠. 시장에서 경영을 갖다 배제하고 시장을 독점하여 기업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제적 독립성을 갖다가 상실하고 자본적으로 결합한다. 트러스트죠. 협약만 맺으면 카르텔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카르텔을 연애라고 얘기했죠. 남녀가 그냥 바깥에서 만나는 상태, 카르텔. 그러다 네가 없으면 내가 못 살고 내가 없으면 네가 못 산다면 결혼해야죠. 결혼한 게 트러스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 손자, 뭐 이렇게 아들, 손자, 엄마, 아들, 손자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는 걸 갖다 꼰재론이라고 얘기한다 그랬던 거 기억을 하시면 되죠.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트러스트가 정답이다. 기업의 집중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우리가 나가서 나중에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뭐 대충 이야기를 쭉 하겠지만 바로 40번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현대 경영의 특징에 부적절한 거는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현대 경영은 과학적, 수치적, 계량 의사 결정 수로된 모든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지어주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계량 의사 결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는 이야기로 40번이 5번이 정답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3장에 나오는 내용 속에 우리가 중요한 심화 문제와 세 번째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가기 위하여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실전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네요. 지금까지 얘기한 실전 문제를 우리가 40번 속에 골라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심화학습 문제를 1번부터 6번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며 심화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물론 여러분은 문제를 다 풀어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여기저기 많이 가져다 놓았으니까 내용을 갖다가 이들면 그럼 다 분석하며 앞부분에 있는 1, 2, 3 우리가 경영학 이론 뒤에 바로 달아놨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쑥 넘어가야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주관식에 대한 대비 그리고 객관식에 대한 대비 신경향은 뒤쪽에 경영학의 이론이 다 끝난 뒤에 붙여놓았으니까 양쪽을 다 책을 가지며 체크하며 나가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많이 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해줘도 한계가 있죠. 찍어준다. 그 사람이 출제위원입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는 건 절대 잘못이다. 찍어주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찍어서 공부하는 시대는 아니고 전체를 알라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파트 3의 심화학습 문제 그리고 경영 바로 3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초확인, 심화 문제, 그 다음에 실전, 심화학습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고 있죠. 그 단계 세 번째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1번은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냐 지식뿐만 아니라 구성원이나 개개인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조직의 내부의 보편적 지식으로 공유하고 공유 지식을 활용하여 조직 전체 문제 해결 능력과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경영 방식을 뭐라 그러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뭡니까? 지적 경영. 지적 경영을 얘기하는 이야기며 시사성 문제로서 바로 여러분 중요한 1번 knowledge management라는 말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지적 경영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고 신문이나 사설에서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전부 다 총체적으로 묶어서 기업을 이끌어가는데 총동원해서 지적 자원을 활용하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게 되고, 뭐 선생님이 거기에 해설을 쭉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문제를 우리가 보죠.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이런 문제는 거의 어디나 긴 문장 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문장을 갖다 거기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긴 문장 속에, 문장 자체 속에 뭐가 되죠? 답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를 이끌어가는 이사회, 그리고 대표이사와 감독기관, 감사 세 기관을 가진다. 필수기관이죠. 바로 주주총회,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집행하는 이사회, 그리고 회사를 감사하는 감사, 이 세 가지는 필수기관이다 하는 게 주식회사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 밖에 상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임시기관도 있다. 이처럼 기관이 전문적으로 그 권한이나 나누어 가지고 뭐 자원에 대한 어떤 사원에 대한 자격이나 또는 기관 자격을 분리한다. 상법은 필요한 세 개의 기관을 갖다 나누고 있으나 자본 구성에서 수권 자본 제도인 채용인 동시에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바로 최고의 주주총회의 권한을 가지고 상법과 정관의 사항만 결의할 수 있는 뭐가 되느냐 할 수 있게 한다. 수권자본제도, 공칭자본제도. 수권은 일부를 발행하고 나중에 더 발행한다. 일부를 발행하되 그 일부 발행한 게 전부 돈이 들어오면 회사를 설립하고 나머지는 바로 나중에 발행한다. 미발행제죠. 미발행제도다.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공칭자본제도는 아예 100% 다 발행해놓고 그 중에 일부분이 납입이 되면 나중에 납입만 받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뭐 수발공납, 수권은 미발행제도고 공칭은 미를 넣어가 미납입제도. 그러니까 수발공납이라고 전 선생님이 회계 시간에 수권과 공칭을 얘기한 바가 있죠. 이게 바로 자본에 의해 되느냐 그러면 구성하는 요인이다 하는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상법은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에 앞서는 특별법이며 정관은 회사가 만든 법을 정관이라 불러준다 하는 말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본에 대한 뭐가 되냐 그러면 총수와 그다음에 자본을 갖다가 해가지고 바로 얘기하고, 신주 발행은 정권의 변경이 필요 없다. 회사 자금을 갖다 가동적으로 발행할 수 있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신주가 발행되도록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때 주식회사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이야기는 맞지만 4번에 보면 감사는 임시기구가 아니라 필수기관입니다. 바로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필수기관이죠.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고 단지 여러분은 어떠냐 그러면 아는 지식을 그대로 바로 동원할 수 있느냐, 내용을 훑으며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에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본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문제를 그대로 풀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고, 뭐 그게 문제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 히스리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가게 되면 6번의 이야기 속에는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심화 6번에 보면 기업의 활동에서는 시장의 메커니즘, 시장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이 중 기업의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이 바로 사회 책임 영역이다.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여기서 쭉 내용을 읽으면 바로 기업은 자기가 생산하면 그 생산을 갖다가 얘는 도매상이 가져가고, 도매상이 다시 어디 되느냐 그러면 소매상에게 넘겨주고, 소매상은 바로 소비자에게 넘겨주는 가치사슬의 관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또 내용을 갖다 얘기하는 그 내용과 이 문장 내용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가치사슬에 대한 이야기는 해당이 안 되죠. 단지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되며, 바로 대체재 위험이나 공급자나 구매자의 위험이나 신규, 전에 우리가 말하던 뭐가 됩니까? 포틀르가 말한 바로 시간에 의하여, 그죠?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자, 소비자, 맨 먼저 생산자가 있죠. 제가 여기는 뭐가 되냐, 물류의 흐름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나가 있고 경쟁자가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소비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쪽에 뭐가 되냐, 과거의 대체제, 현재 경쟁력, 미래에 대한 뭐가 진입장벽 하는 이야기 이미 수업했는데 거기는 바로 다 있는데,
바로 2번이 가치사슬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답을 달아주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파트 4에 들어가면 바로 주관식 대비에 대한 건데,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이야기는 6번의 이야기가 바로 얘들으냐 해당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이 문제는 주관식을 대비하기 위한 건데 6번에 사업의 포트폴리오 이론과 한계점을 설명하는 걸 바르게 모은 것은 이래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사업의 포트폴리오라 그런 이야기 BCG 전에도 말했지만 항상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 바로 미래를 나타내는 뭐가 된다는 Y축. 이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성장성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이 좋을 거다 낮을 거다 하는 대소로 나누고, 현재를 얘기하는 뭐가 되냐 그럼 바로 현재의 시장이 어느 정도 점유율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이거는 현재를 얘기할 때는 시장의 점유율을 얘기한다 그렇죠. 시장의 점유율.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 미래를 나타내는 건 성장률을 나타낸다 이거죠. 성장률이 상당히 클 거다 낮다 이런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어떤 물건을 내놓을 때는 성장성이 상당히 있다 미래가 높다. 현재 얘들은 여기는 소가 되고 여기는 대가 되죠. 왜냐면 아직까지 내놓지 않았으니까 뭐가 되느냐 바로 점유율은 소란 말이야. 그럼 이걸 키울까? 아니면 아예 손대지 말까? 키울까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스타를 만들고 다음 너무 많이 광고를 치다 보면 캐시카우가 되고 나중에 독이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아예 1번에서 4번으로 갈 건가? 결정을 내리자. 이게 BCG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1번, 2번, 3번, 4번으로 갈 건가?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아예 안 돼. 여기는 바로 손 대지 마. 이렇게 갈 거냐? 이 둘 중 하나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게 BCG 매트릭스라 이런 말을 했죠. 자, 거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금의 외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금을 이 스타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돈이 필요한데 자금의 외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말이죠. 두 번째는 사업부 간의 전략적 연관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사업부는 하나하나만 따진다는 별개로 본다는 게 문제다 이거죠. 사업부라는 건 여러 개의 연계를 가지는데 사업부 조직에서는 핸드폰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낱개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이게 문제다. 이것도 맞는 거죠. 한계성입니다. 그다음에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경험 곡선으로 인하여 자금의 유입이 많아지고 가정하였다면 경험 곡선이 높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 곡선은 똑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면 단가가 낮아져서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다 이거죠.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사용하는 변수의 전략 대안이 너무 단순하다. 그렇죠.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다. 그래서 여기는 BCG 매트릭스가 가지는 한계점은 이 A, B, C, D가 다 올바르게 지적한 문제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봤을 때 주관식을 대비하기 위한 객관식으로서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다 하는 이야기로 주관식 대비 모의고사는 6번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6번이 바로 여러분들 경영학의 이론과 관계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4번의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냐 그럼 4에 가면은 바로 객관식을 대비해서 문제가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이 뭐 쭉 보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내용을 다 풀기는 시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바로 파트 5의 마지막 문제에 속하는 이야기 바로 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번부터 16번까지 여러분은 다 풀어봐 주시되 바로 이겁니다. 외부의 관료제가 말하는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하고 묻습니다. 바로 여기는 관료제는 철저히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공무원을 생각하면 되죠. 근데 1번에 뭐뭐 상위 직급이 하위 직급 간의 수평,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죠. 바로 장관과 차관 엄청난 계급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여기는 수직의 관계가 외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1번이다.